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강력한 하드웨어의 공급을 모두 다 갖춘 기업만이 2027년 이후에 펼쳐지는 수천조 원의 규모의 로봇 시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 가전을 넘어서 국가 생존과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전기차용 구동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의 자율주행 센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봇 전용 부품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를 사지 않는 것은 20년 전 스마트폰 혁명을 앞둔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2시에 만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정우의 진짜 주식 TV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자, 우리 신사임당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장 오전장 어떻게 매매 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요, 뭐 SBB테크라든지 라운테크 그리고 종가 배팅을 했었던 옵티코어라든지 우리 기술 총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들어갔던 종목에 한 6, 7개 종목이 지금 현재 한 25%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을 꾸준히 천천히 차근차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모두 다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걸로 인해 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오전장에 특히 이제 또 로봇이 요즘에 어떤 분위기냐, 여러분들 로봇이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형 산불이 났어요. 대형 산불. 저는 이제 가끔씩 시장이 돌아 움직이는 모습을 이론화시키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론화된다. 다시 말해 뭐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의 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키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시장의 이 현황 파악과 현재 대한민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또 이론화 또는 키워드로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로봇 관련 종목의 섹터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대형 산불이 났다. 대형 산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산불이 크게 난 겁니다. 근데 대형 산불은 틀려요. 뭔가 불씨가 살아서 꺼질 듯 하면 피어나고 꺼질 듯 하면 피어나고 잘 꺼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대형 산불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그 섹터는 당연히 로봇, 휴머노이드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미래 생태계 변화의 제일 주축들이 될 수 있는 로봇 생태계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강하게 움직이냐는, 말 그대로 로봇은 말 그대로 자동차 산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특히 가전제품하고도 좀 비슷하죠. 글로벌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어느 나라가 이 밸류체인이 제일 좀 탄탄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이 조그만 나라의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총 4개, 5개나 됩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밸류체인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부품, 소재까지도 모두 다, 자, 이 정말 글로벌에서 내놓을 만한 이 지금 자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글로벌 이제 유럽 시장보다도 특히나 중국은 한 차례 꺾였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각광받는 것은 또 이 현대차 그룹의 아틀란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미래 청사진이 대한민국의 관련 업종을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것도 오늘 오전장에 이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가 오늘 오전장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국내 시장의 양봉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은요,
약보합 출발했어요. 어찌 보면 러티닉이 오늘 말 그대로 시장의 전반적으로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좀 분위기를 흐린 기에 출발되었었죠. 그 후에 이 약보합 출발의 양봉을 내는데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평을 해본다면 전 세계의 자본 시장을 뒤흔들 진짜 거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몸값만 무려 1000조 원이 달하는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나섰다라는 말이죠. 인류의 미래를 바꿀 두 공룡의 등장 소식에 벌써부터 시장은 설레고 있습니다. 그 열기는 로봇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 붙고 있어요. 자, 글로벌 투자 확대와 본격적인 양산 기대감이 맞물리며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면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늘한 경고장도 날아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는 건데요. 압박과 기회가 뒤섞인 이 복잡한 교차 방정식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정우의 진짜 주식 TV 방송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오전 라이브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출발은요,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한 3, 4의 2, 3 정도 양시장 모두 다 약세 출발 이후에 V자 반등을 변동성주 V자 반등을 냈습니다. 자, 오히려도 10시까지 11시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로봇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약세 흐름이 보였었던 게 10시까지고요. 반대로 그걸 뒤로 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3, 4%짜리 양봉을 냈지만은 지수는 못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나 자, 10시가 넘어서부터 V자 반등을 아주 강한 낸 거래소가 누구냐?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내면서 시장의 양봉으로 유지가 시키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 유지가 되었던 것은 로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소부장과 그리고 바이오가 그렇다고 해서 세rum봉이라든지 약세 흐름보다도 종목별로는 조금 틀리지만은 때때로 종목별로 좀 틀리지만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반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 반 정도부터 1시 반, 자, 12시 반에서 1시 반 정도 이 V장을 또 내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에 분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2차 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현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밀집 패턴의 종목이라든지 또는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한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왔던 것을 본다면, 요번 이제 이 오후장에 들어선 2차 전지가 현재 강하게 움직이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수화학과 그리고 레이커 머티리얼즈, 세비캠, 성일 하이텍이 좀 강한 패턴을 내면서 오후장에 지수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더 오후장에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은 드디어 LG전자가 나도 로봇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로봇의 중에서 제일 좀 막내, 좀 출발은 일찍 했을 수 있으나 지금 포지션은 조금 막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LG전자 쪽이거든요. 다른 아틀란스라든지 아니면 몇몇 기업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라차기에 춤까지 추는데, 우리의 LG전자는 좀 귀염둥이 바퀴 달고 아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축에는 아직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찌 보면 이 LG전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래도 전자 기업 중에서 제일
지금 로봇 섹터에 좀 진심인 모습이 연일 좀 나오잖아요.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들의 인수를 통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LG전자까지 움직이는 오늘 오후장입니다. 특히나 좀 수급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현재 삼성전자에서 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오늘 코스닥이 난리가 났어요. 자, 저번 주부터 계속 예고해 드렸듯이 코스닥은 하루만 들어오면 된다. 하루만 들어오면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정타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마이너스 600억까지 매도를 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6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자, 요즘 V자 반등을 냈었던 요 자리에서부터 한 20분부터 꾸준히 쭉 들어와서 지금 현재 1,700억입니다. 1,700억입니다. 한 대략 이렇게 되면 한 2천 이제 종가 끝나야 되겠지만 한 2천억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저점 대비 한 2천억 이상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랠리장, 미장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자, 자리가 정말 괜찮거든요. 러셀 2000도 연일 상승 패턴을 만드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우리나라 코스닥도 거래소를 이제 따라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소를 따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총이 높은 쪽이겠죠. 첫 번째 바이오가 움직여야 됩니다. 바이오가.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반도체는 있지만 이 반도체는 어째 보면 삼전 닉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오르게 되면 코스닥도 이제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움직임과 함께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 본다면 나스닥 소물이 오늘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배팅은 사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종가 배팅은 부분적으로 좀 매매가 좀 급등주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 오늘 매매하시면 안 되는 분위기죠.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장중에 많이 떨어진 경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1,473원으로 자,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점 부분에 와 있는 상태로 인해 가지고 좀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안전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어째 보면 환율 안정적인 데다가 양 시장의 주요 섹터, 자동차와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로봇, 2차 전지까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양 시장 모두 다 지금 사상 최대치. 자, 코스피는 4,900, 그리고 코스닥은 966선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기사라든지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일 이슈가 뭐냐면 자, 이렇게 오르지만은 상승 종목수라든지 아니면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지수의 포지션을 한 번 더 계산한다면 오늘 개파락 출발이었기 때문에 일봉 등락률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5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플러스 1.2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읽죠? 이제 개미 시절 때처럼 지수를 읽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시초가 기준에서 읽어야 되겠죠. 시가 등락률은 거래소는 플러스 1.57입니다. 바디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파락 마이너스 0.12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1.36입니다. 이만큼 1.36의 바디가 생겼다는 거죠. 캔들 바디. 자,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1.3%대 급등 캔들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오늘 상승 종목 수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02개, 하락 종목 수가 492개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장이 좋기 때문에 전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1200개, 1300개 종목들이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현재 782개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현재 902개입니다. 항상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고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가 현재 급락장에서 나오는 132개가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매일같이 하락 종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오전장이라든지 오후장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정우의 진짜 주식TV 방송은 항상 양봉을 찾아서 움직이고 매일같이 수익이 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자 러티닉의 러티닉의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발언이 좀 세다 보니까 약세 출발했죠. 오늘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라. 다시 말해서 드디어 이제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급 생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투자를 이제는 강하게 좀 발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데 결정된 건 없고요. 그렇죠? 예,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데 개인이 받아서 개파락의 양봉.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약세 출발 이후에 개파락의 양봉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수급이 현재 들어와서 추세가 이제 삼성전자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홀딩 좋고요. 자, 추가적인 매수만 하지 않고 약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난리가 났어요. 이제 오늘 현대차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꼭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신사임당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정우의 진짜 주식TV 방송을 클릭해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자,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언제쯤이었죠? 제가 요 자리였죠. 혹시 꼭 보세요. 자, 저는 그때 욕을 많이 얻어먹어 좀 억울해. 뭔가면 이때 이제 12월 5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앞으로 현대차가 더욱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 로봇 회사로 바뀐다. 너무 크게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듣기 싫으신 분들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안티성 댓글로 많이 혼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려봐라 했다 쭉 많이 올라가죠.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뭐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사실 이해를 하고 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경청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노하우가 있어요. 자, 이 시장에서 이 뼈대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변화에 있어가지고 누구보다 민감하게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곧 현대차가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차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잠시 후 현대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현대가 좋으면 기아도 좋죠. 당연히 좋죠. 네. 오늘 기아가 추가적으로 양양 패턴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이고요. 자, 뒤따라오는 종목 중에서 수급의 영향을 좀 못 받는 이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반적으로 바이오 약세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있는데 개파락의 오늘 음봉으로 5일선 이탈했지만 추가 투매가 나올 자리는 사실 아니지만은 시장 분위기에는 지금 탑승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인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 3~4%짜리 양봉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듭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LNF까지 지금 5%대, 6%대 특히나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쪽의 분위기 특히나 이제 삼성 SDI가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현재 급등이 나고 있는데 LG엔솔만 현재 약세 흐름을 좀 띄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어째 보면 추세가 만들어져지는 자 급소가 좀 만들어지는데 로봇 쪽의 밸류 체인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이 배터리 쪽 좀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연일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중공업 다시 말해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에는 요번에 키워드는 군함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벌크라든지 컨테이너 쪽의 신조보다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그리고 글로벌의 이 파이를 늘리고 있는 군함 쪽의 모멘텀을 지닌 종목들 한해서만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3사를 보시면 되되 관련 이제 지주사 쪽은 다음에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란 쪽에 저번 주 제가 방송 중에 이란 쪽에 이 주말 동안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 공격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란 쪽에 제재가 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이란의 이 사형 집행이 멈춰가지고 이제는 이 좀 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또 이야기를 했고 뭐 대부분 이제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에 침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네타니오라든지 저쪽 이제 이 대규모 이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습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네타니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쪽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공습을 미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베네수엘라하고는 전혀 틀리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재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장거리의 이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자 지대공의 이 방어형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들어갑니다. 이 미국이 이란으로 들어가는데 시기만 앞두었다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오후에, 오늘 새벽에 다시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비 이후에 이란의 공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현재 전고점에 매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봉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현재 자산시장의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요 급소를 만든 건 외국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추세를 만드는 거는 기관을 본다면 현재 국내 그리고 글로벌의 이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 기준에서 매매를 하되 거래소 기준에서 주도주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무슨 말인가 아시는 분들 다 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요. 거래소 기준으로 1번 키워드는 두 번째는 거래소 안에서 주도주, 업종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세 번째 섹터에서 매매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코스닥이 이제 전고점의 매물을 뚫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3년짜리 매물은 현재 950선이거든요. 950선. 950선을 이렇게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960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마지막 히든 이 키워드가 이제 1000선인데 1000포인트를 넘게 되면 이제는 코스닥도 움직인다. 그러면 코스닥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려면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넘는 바이오 쪽에 이제 물량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오늘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쪽하고의 중간에 끼어 있는 시가총액 중간이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로봇이 움직여도 이제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로봇이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정하에 자, 이 오늘 코스닥의 상승 패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하루짜리 재료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개파락의 음봉이 나오지만은 관통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은 자, 전혀 이상 없는 아군의 음봉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뚝 끊긴 상태에서 오늘 개파락이 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방 이 달이 이제 이 하방 잉태형이 붙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이상은 없습니다. 단 뭐 갭을 띄워 가지고 도지로 만들면 더 좋았겠죠. 좋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센트리온이 자체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무이고요. 자리는 아직 이상 없고 좋고, 자,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개파락의 양봉에 61선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뚫어주면 몰라. 뚫어주면 이렇게 있으면 뚫어주면 좋을 건데 항상 좀 딱 붙어 있어. 뭔가가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다. 따라가기도 그렇고 물량을 여기서 많이 시가총액이 높다고 혹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예전같이 많이 묻어서 넘어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에 대량의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쪽에 조금 해볼까 하는 쪽으로 넘어오는데 대량의 눈먼 돈들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바닥에서 21선 골드 크로스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에코프로는 61선을 통과하려고 준비 중이고 오늘 에코프로 BM은 21선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는 오히려 더 에코프로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BL 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안착시키면서 이제 내일 이제 특히나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이제 ABL 바이오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행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것만 뚫어주면 6%짜리 장대 양봉만 나오게 되면 이제는 코스닥 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알테오젠이 지니고 있는 이 비차에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얘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 나머지 쪽의 바이오들은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바스켓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 조금 전에 이 알테오젠이 이런 모습이었죠. 관통형 캔들이 나오고 그다음 운동 그리고 양봉을 현재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이제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구조인데 뚜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이제 참고 참았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기존에 우리나라 협동 로봇의 최강자 전 세계의 메인 이 협동 로봇 공장을 짓게 되면 대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만 이 정도 만들 정도면 무슨 다리, 손, 머리만 달면 다리, 손, 머리만 좀 제대로 달면 휴머노이드 못 만들까요? 제가 볼 때는 곧 그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물량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티 주신도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22선 골드 크로스를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장 그 업종 역량이 조금 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자리 이상 없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이제 역배열입니다. 아직 역배열인데 빨리 22선 돌파를 시켜야 되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상 없고요. 이상 없고.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천당 제약이 제로빨로 움직이는 삼천당 제약이 추세가 좋습니다. 자, 어찌 보면 내일 자, 인데 중요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삼천당 제약은 단가도 높지만은 또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요. 이 정도 시가총액에 이 정도 단가라 그러면 거래량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좀 더 실림해서 관리가 붙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는 반면에 단가가 높다 보니까 호가창이 너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요.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기다란 게 기다리는데 위 꼬리가 이렇게 하면 쭉 나오고 이런 게 이게 말 그대로 조금 매매하기 상당히 좀 불편한 종목이라는 게 여기 보면 캔들만 보면 딱 느껴지죠. 와, 이거 어떻게 하면 매매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네. 자, 매매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케어젠까지만 보고 자, 다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이
친들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5조에서 10조 이렇게 되는 종목이 거래량이 이 정도는 괜찮고 단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현재 정배열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이 오히려 더 삼천당 제약보다도 저는 케어젠이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단봉의 양음량 패턴이라든지 행보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수급입니다. 메이저를 통해 가지고 관리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섹터 위주로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장은 무엇보다도 오늘 로보틱스 현대 기준에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이라는 외신의 평이 나왔습니다. 아틀란스에서 일단 호평을 통해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자, 1시간 뒤에부터 특히나 1시간 뒤에부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전반으로 아주 강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로봇 쪽의 섹터들이 오늘 급등을 내면서 장대 양봉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미국의 54년 만에 달 궤도 유인 비행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르테미스입니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이루면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거로 인해 가지고 그 분위기로 우주 항공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피레침 운봉까지 나온 자리에서 오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싼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앞에의 피레침 운봉을 무색하게 매물을 소화시키는 거고 전 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이제 싼 고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유심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캔들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입니다. AI 기업들의 전력 비용 부담하는 하단 분위기와 함께 긴급 에너지 경매 촉구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 이야기 드리는데 2027년도에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미국은 몇몇 주 데이터 센터가 많은 몇몇 주와 그 주변에 이 주는 전력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정정 사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SMR 관련돼 있는 허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홀텍이라든지 엑스에너지 그리고 유스케일파워가 진행 중인 자 그리고 엑스에너지 쪽에 아마존과 그리고 이 다우케미칼 그리고 몇몇 이 메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쪽의 분위기가 현재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인 행정 명령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데이터 센터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가능성이 없는 지속적인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납품하면 끝입니다. 전기는 평생 써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조선의 호황의 이제 선박, 엔진, 중국 수출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전반적인 이 엔진 업종이라든지 3사 기준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은요, 별도 따로 빼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조선을 바라보는 뷰는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그리고 지금 남미 쪽에서도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현재 글로벌 수장 3대 수장이 2대 수장 푸틴과 그리고 미국이 드디어 남의 나라를 어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 전쟁도 하고 침략도 하고 이런 분위기로 이제 앞으로 시진핑의 도덕적 이 관점으로는 사실 해방된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현재 솔솔 중국의 관영통신과 그리고 몇몇 IB들 쪽에서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침략과 전쟁은 오히려 더 악의 축이었다면 현재는 이제는 너도 하는데 나도 한다. 트럼프 너도 알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푸틴만 요거도 먹는데 푸틴은 이제 기고만장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하잖아. 왜? 네가 하면 뭐 뭐고 내가 하면 뭐 뭐니? 우리 다 같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끌어가 보자. 너는 서방구, 나는 유럽, 나는 아시아. 아시아는 누굽니까? 시진핑이 드디어 대단의 침공을 도덕적 관점에서 해피. 자, 드디어 이제 해방되는 분위기가 곧 이뤄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병참 기지로 제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육해공군 중에서 해군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해군의 자리는 드디어 어느 자리가 지금 미 해군이 입찰이 아니라 지금 방문을 통해서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미국을 통해 가지고 현재 곽광을 받냐? 자, 채팅창이 아니라 메신저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종목입니다. 자, 들고 계시는 분들 하트 한 번씩 주세요. 하트 한번 주세요. 왜?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종목입니다. 다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린란드입니다. 자, 이후에 그린란드 미국의 159조의 보복 관세 무역의 바주칸포의 검토입니다. 예. 자, 특히 다시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병합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병합의 구성을 둘러싸고 유럽 EU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의 최대 930억 유로, 약 한 159조의 규모의 관세를 바주칸포 쏴버린다라는 분위기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어째 보면 지금 오늘 오전장에 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병합시키는 게 꼭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은 이상하게 원자재, 다시 말해 히토류, 석유뿐만 아니라 꼭 뭔가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자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전장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그렇죠? 2012년부터 시작되었었던 일입니다. 2012년부터 있었었던 중국의 북항로, 준 가까이 지금 지금 북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서반구의 제일 위험 국가라는 것을 현재 안보상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오늘 확인하셨죠?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죠?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의 미래 안보와 그리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안보를 지금 현재 미국이 자청해서 지금 풀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북극 항로 쪽에 준 북극 항로 개척의 나라로 중국이 등록해 놨는데, 그린란드를 2012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12년, 그리고 현재 2016년도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2018년도에 중국이 진입을 하는 걸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꼭 이상하게 좀 나쁘게 또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것도 자세하게 다음에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하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또 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인데, 요 자료를 가지고 2018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예전부터 일어났었고 트럼프 1기 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보신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쪽의 원전이라든 2차전지 쪽이 오늘 전고체 쪽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특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를 붙였고요. 그리고 한농화성이라든지 레이커 머티리얼까지 오늘 오후장에 되면서 오늘 강한 패턴으로 시장을 아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첫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내일 음봉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음봉에서 좀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종가에는 자, 오늘 종가는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드리도록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은 로봇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자, 설명 들어가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자, 천천히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자, PD 선생님 요거 끊어주시고요. 끊어주시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재변신. 자, 여러분들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렇죠? 예.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을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뭔가 머릿속에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의 버금가는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요, 글로벌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이나 미래 가치도. 객관적 지표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인사이트를 설명해 드리는 것은 미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는요, 전기차, 내연기관 전기차 수소, 자율주행, 로봇까지 만드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현대차가 못 오른 제일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멀티플을 테슬라보다 더 적게 받았던 거죠. 오히려 더 이제는 그런 과거에 이 현대차를 좀 비관적으로 봤었던 그런 뷰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전기전자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미래는 자동차는 전 세계 글로벌 1등까지도 노릴 수 있는 모멘텀을 이제 엔진 동력을 달았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벤츠, BMW, 폭스바겐 여러분들 로봇 있습니까? 로봇 못 만듭니다. 우리 현대차는 로봇까지 만듭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대를 끝내고 로봇 제국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제조사의 허물을 벗고 세계 최정상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번 CES 2026년에서 공개된 아틀란스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가지고 28년 조지아 메타 플랜트의 실전 투입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선포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현대차의 다음 혁명의 자동차가 아닌 로봇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아틀라스가 보여준 180도의 관절 회전과 유연한 보행 능력이 인간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아틀란스를 단순 시제품이 아닌 양산형 산업 도구로 정의를 했습니다. 2030년 이 로봇이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대를 이제 향해 가지고 로드맵이 이미 가동 중이고 전 세계에 쏟아지는 선주문은 로봇이 현대차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26년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굴뚝 산업에서 드디어 첨단 로보틱스로 완전히 재평가받는 원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차를 사지 않는 것은 20년 전 휴대폰, 스마트폰 혁명을 앞둔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셔야 되는데요. 10년의 인내, 다시 말해서 1년의 폭발,
10년 동안에 이어온 10년 동안에 이어온 일련의 폭발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곧 나올 것이랍니다. 자동차 주행이 증명한 다 티핑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로보틱스를 넘어가지고 자율주행까지 이제는 현대차는 이제 머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는 로봇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과거 자율주행차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구글 웨이모가 도심을 활보하고 테슬라의 FSD가 일상이 된 듯이 로봇 역시 지금 폭발적인 티핑 포인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CES에서 확인된 피지컬 AI의 파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대 흐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선진국들이 이제 직면한 유례없는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공장에서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해서 산업용 로봇이 향후 5년 내에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생산의 현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로봇을 이제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곧 뭐다?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국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자,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희 나라에 휴머노이드 만들 수 있어? 자, 너희 나라의 휴머노이드 몇 대야가 이제 국력인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협동로봇의 두산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LG전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넘버원 전 세계에서 메인 3대 안에 들어가는 아틀란스까지 있는 대한민국 정말 엄청난 이 지금 국력을 가진 국가가 발돋우는 데는 현재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주인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주인을 바꿨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인류가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2026년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강조하는 게 우리 PD 선생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목 아파요. 자, 세 번째 파트를 보시면 범용 로봇의 탄생입니다. 이 내 손 안에 휴대폰, 다시 말해 팔과 다리, 내 손 안에 휴대폰이 팔과 다리를 갖게 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 움직이는 기계가 이제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만으로 요리사가 되었다가 이제 청소부 로봇이 되었다가 이 노련한 용접으로 변신하는 로봇이 되었다가 다시 말해서 이 범용 플랫폼이 이제는 곧 출현이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옵티머스 가격을 3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서 연간 10억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장담한 배경에는 로봇이 휴대폰 이후에 인류가 맞이할 가장 큰 폼팩터, 다시 말해 플랫폼의 폼팩트 혁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사람처럼 생겼냐, 아니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양산하여 현장에 투입하냐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아틀란스처럼 복잡한 아틀란스처럼 불필요한 복잡성을 걷어내고 실전용으로 설계된 로봇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올해에서 내년, 이 2027년은 로봇이 연구실에서 나와서 우리 집 거실 아니면 동네 편의점 그리고 대형 공장의 생산 라인으로 스며드는 로봇의 대중화의 골드타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대폰이 당신의 비서였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신을 대신한 땀을 흘려
돈을 벌어다 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타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골드 타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봇 골드 타임, 다시 말해 지능과 자원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번 CES 2026년은 로봇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뒷공중제비를 돌면서 시각적인 효과만 치우쳤던 중국 로봇들의 실제로는 조이스틱 원격 조종에 의존한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보셨더라면 반면에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이 장애물을 피하고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아틀라스의 진짜 AI 지능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로봇의 근육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로봇의 관절의 핵심 부품인 액추레이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히토류 공급망을 누가 지고 있느냐가 향후에 이제 수익성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강력한 하드웨어의 공급을 모두 다 갖춘 기업만이 2027년 이후에 펼쳐지는 수천조 원의 규모의 로봇 시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 가전을 넘어서 국가 생존과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전 세계가 5년 뒤에 아틀란스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로봇 투자를 망설인다는 것은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인사이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 배팅은 잠시 후에 하고요. 자, 오늘 상한가 몇 개 들어갔나요? 오늘 상한가 몇 개 꽂았는지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하트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형 산불이 어디에서 났는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있어요. 항상 주도 업종과 주도주에서 여러분들 놀아야 됩니다. 주식은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싯대를 던져야 되고요. 수영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 물을 등지고 수영을 해야 됩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안 돼요.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돈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배팅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쪽에서 매매를 하고 그걸 보고 주도 섹터라고 그러고 주도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채팅창에 자, 주식에 이기려면요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채팅창에 꼭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도 업종 주도주 순환 교체 매매를 하십시오. 제 말을 꼭 들으세요. 주도 업종 주도주 순환 교체 매매입니다. 순환 교체 매매입니다. 지금 로봇 강합니다. 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럼 끝나는 자리에서 그 다음 섹터의 종목 업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도주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영위하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면 종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요. 좋아요 구독 자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오늘 다 하셨나요? 네, 내일 오전장에 오시게 되면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 상한가 보는 눈앞에서 보여드렸어요. 진입 자리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꼭 적으십시오. 주도주 교체 매매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도주 교체 매매입니다. 2022년도에 사이방과 다우 데이터 방송을 해드렸죠. 2023년도에는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싼 고점에서 모두 다 매도를 했고요. 매도하는 동시에
매도하는 동시에 2차전지 전량 7월 달에 매도를 하고 그대로 옮긴 곳이 변압기하고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하고 조선주를 엄청나게 매일 이야기했고 2024년도에 알테오전을 했고요. 올해는 원전을 했습니다. 주도 업종을 교체 매매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 매매를 하십시오. 아셨죠? 좋아요. 자, 여러분들 채널에 여러분들한테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매 의견은 오전장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부터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관련 인사이트를 알려드린 김에 종목 두 가지 종목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종목은 이제 휴머노이드로 앞서 나가는 기업과 하나의 부품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위, 전 세계 4위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자,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시장에서 가장 넓은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로봇의 출력과 정밀한 토크 센스의 바탕으로 한 이 안전 제어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두산 바켓과 합병을 추진했으나 두산 바켓의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와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인해 가지고 합병이 철회된 상태인데 큰 실수를 했죠. 두산 박협에 있는 분들의 너무 좀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아쉬웠는데, 불러온 복을 두산 박협의 주주들이 발로 빵 찬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장비 그거 매매해서 뭐 하려고요? 미래를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자,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지 않되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아래를 두는 구조로 지배 구조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자, 두산 바켓은 내년 수천억에서 만들 때는 1조 원 이상의 영업을 내는 두산 그룹의 캐시카우에서 바켓 자회사로 두게 되는데, 로보틱스는 공격적인 R&D와 M&A 추진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는 겁니다. 현재 로봇 산업에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두산 바켓을 품게 된다면 로봇 시장에 선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을 두산 바켓은 소형 건설 장비를 이식하여 두 무인 자동화 장비와 같은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두산 바켓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강력한 브랜드와 이 브랜드와 딜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별도의 영업망 구축을 할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두 회사에 모두 다 윈윈할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이 뭉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동안 시장은 돈 잘 버는 바켓 주주들이 왜 적자인 로보틱스의 이 주식을 받아야 하느냐 불만은 많았지만, 최근 피지컬 AI의 급부상에 따른 로보틱스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는 건물사를 타기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싫어하지 말고 둘이 좀 사이좋게 합병 자리에서 미래를 한번 그려 나가봐요. 바켓과 로보틱스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 지배구조 이슈가 되돌기 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조용할 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과거의 사례와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현대차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오히려 더 돈을 더 잘 버는 것은 현대모비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2021년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이 80%, 당시 한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유한 80% 중 현대모비스는 한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대차 그룹은 30%, 정의선 회장이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상장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로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는 최소 30조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한 6조 원대, 한 7조 원대, 6조 원대, 7조 원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이 현대모비스가 한 40조 되기 때문에 지분 가치로만 업사이드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상장하고 현대모비스가 회계 기준으로 자 공정 가치 이 공정 가치 혹정 이제 이 금융자산의 변경되거나 하거나 아니면 지분 매각을 한다면 대부분 한 5조 7천에 6조 이상의 처분이익이 이제 평가이익 형태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지분 장부가액이 훨씬 더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재무제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투자 원가 수준인 약 한 3천억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상 가치와 실제 가치의 괴리만큼 강력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를 싸는 하드웨어의 양산이 이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주주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한 위치인데 뭘 하냐? 현대 로봇 핵심 근육으로 역할을 맡는 모터와 감각 기관이 센스이고, 그리고 모터와 이 근육은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감각 기관은 센스라고 본다면 현대모비스의 전기차용 구동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의 자율주행 센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봇 전용 부품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파운드리 이 휴머노이드 파운드리를 강력하게 예고한 만큼 이제 현대 아틀란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부품 생산 중심이 되는 현대모비스의 성장은 어찌 보면 이 뚜껑이 열렸다라고 좀 보시면 앞으로의 시장의 이 분위기는 뚜껑이 열렸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비로 로봇의 부품 업체가 가지는 멀티플은 이제 기존의 이 부품 회사는 차원이 틀린 멀티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리레이팅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우의 진짜 주식 TV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오전장에 들어간 종목들이 상한가 뿐만 아니라 급등 25% 이상의 종목이 현재 6개 이상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채팅창이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빨리 끝내놓고 좀 빨리 또 종가 배팅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좋아요가 많게 되면 종가 배팅, 자 잠시 후에 3시 15분부터 오늘 짜릿하게 내일 급등주 상한가 종목을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멘트를 통해 가서 오늘 전반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되,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오전장 라이브 방송 종우의 진짜 주식TV 방송을 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 눈으로 보여드렸죠. SBB테크 같은 종목을 매일같이 한 종목씩 자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판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 언제나 새로운 부의 흐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듯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변기에는 준비된 이들에게 언제나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공유한 로보틱스의 미래가 여러분들 앞날의 성공 투자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정보로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채널을 운영하는 정우영과 함께하는 심사인당 오후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2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전장 라이브와 오후장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날의 이 특징 업종과 종목을 현재 브리핑 뿐만 아니라 의견을 받으실 분들은 오전장 라이브에 모두 다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